네, 오늘 12월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보시면 전월 대비 0.8% 증가를 했습니다. 408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5조 1,455억 달러로 기록이 되었고, 직전달 데이터도 마이너스 75억에서 마이너스 54억으로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용잔액이 사실 11월달 데이터가 큰 폭으로 줄었다가 12월달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대출이 포함된 리볼빙 잔액인데 직전달에 비해서 1.68% 228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총 1조 3,822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요. 네, 어제는 뉴욕 연은의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연준이 집계하게 되는 소비자 신용잔액이고요.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 자체가 결국 가계단에서 소비자 신용단에서의 신용 경색 문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전체 소비자 신용에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기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부실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 결국에는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부채 신용단에서의 흐름이 약해지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저축부터 보게 되면, 보시면 저축률이 3.8%입니다. 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22년 6월 당시가 2%였거든요. 저점 이후에 반등하고 지금 소폭 둔화된 모습이죠. 저축률의 흐름을 과거 시계열로 살펴보게 되면,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 지갑을 닫고 저축률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는 몇 달 전에 개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된 결과고요. 아직까지 저축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구조 중 저축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계속해서 소비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저축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만큼 소비를 더 이어나가는 모습일 테고, 반대로 신용과 부채단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야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이죠. 고용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죠. 지금 실업률이 소폭 등락을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소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산 가격이야 부동산이라든지 증시의 흐름으로 소비 심리에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제 뉴욕 연은 가계부채 신용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4분기 기준으로 신용카드 잔액이 1조 2,110억 달러로 높아진 모습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신용카드 대출이 포함이 된 리볼빙 전체 대출의 잔액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용잔액의 YY 변화율로 좀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YY 변화율이고요, 빨간색이 기준금리의 추이입니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소비자 신용잔액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최근 흐름 보시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자 신용잔액의 증가율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경기 저점 이후에 회복할 당시에도 소비자 신용잔액이 뚜렷한 증가 추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신용이 줄게 되면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지긴 했으나 다시 생각보다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되면서 소비자 신용잔액 변화율이 소폭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세부적으로 소비자 신용잔액 MOM 추이를 보게 되면 이번 달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오다가 이번 달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소비자 신용잔액을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로 살펴보게 되면 22년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까지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큰 의미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잔액의 흐름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리볼빙 잔액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변화율이 1.68% 증가합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의 모습이 나왔고, 직전달 마이너스 1.01%에서의 증가고요. 이런 부분을 연율화로 따져보면 20%가 넘는 그런 변화로 확인이 됩니다. 24년 9월까지 리볼빙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다가 10월달 반짝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11월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고 이후에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 변동성을 좀 제거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12월 3개월 이동평균으로 리볼빙 잔액 신용카드 대출 포함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변동성을 제거하더라도 이 뚜렷하게 하방 추세선을 돌파한 그런 위치까지 높아졌고요. 12월달 0.6%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비 위축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이런 반등이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따라서 월별 변화로 보게 되면 이 11월달에 나타났던 큰 폭의 감소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상세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는 흐름 가운데 소폭의 증가 흐름이다. 3개월 이동평균의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목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에서의 집계 역량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계속적인 리볼빙 잔액의 대출 수요 약화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이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증가분이 0.6%에 그쳤기 때문에 상당히 0% 부근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 조사 결과 보게 되면 25년 1분기 대출 담당자 의견 조사죠. 설문조사 방식이고 보시게 되면 1분기 6.2로 지난 분기가 0%였는데 이에 비해 소폭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과거 시계열로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고한 대출 기간의 비율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났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상업은행들은 24년 하반기부터 완화적 기조로 선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은 지난 분기 대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소폭 떨어졌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은 다소 완화돼서 이전에 13.3%에서 이번 1분기 응답자는 11.1로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플러스 권역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좀 덜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수요 관련해서도 살펴보게 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상업과 산업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이 파란색의 경우에는 9.4% 증가를 했죠. 직전 달이 마이너스 21%였는데 이에 비해 상승을 했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3.2%로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직전 달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11월 기준으로 상업은행 전체 평균의 신용카드 대출 금리 수준이 21.47%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죠. 지금 이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고요. 그리고 전체 부채 중에 가처분 소득 대비 몇 %인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24년 3분기 기준 11.29%로 확인이 되고요. 전체 가처분 소득 대비 11% 남짓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IT 버블 당시에 증시가 붕괴됐던 시점에 가계부채 상환 부담 정도가 11.58이었거든요. 지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전체 대출의 흐름인데 결국에는 신용카드 부채를 따로 뽑아서 비교를 해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신용카드 부채 이자 부담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수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을 한 그런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때보다 가계들이 신용카드 이자 지급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가계단에서의 부실이 급격하게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항목이죠. 신용카드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섰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 확대 요인이 생기기보다는 전반적인 신용카드 부채 비용이 늘어나면서 소비 둔화라든지 소비 위축 방향 이런 흐름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준의 소비자 신용 리볼빙 순변동의 흐름이 마이너스로 감소를 했는데, 물론 이번 달은 재차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구간은 상당히 이례적인 구간이고, 대출을 줄이고 대출 상환
상환에 나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리볼빙 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감소 흐름이 더 이어진다면 과거처럼 굵직한 리세션의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은행 전체 신용카드 연체율이 24년 4분기 3.08로 직전 분기 대비에 조금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를 했지만 역대 평균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상업은행이고 대형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중소형은행의 연체율로 보게 되면 빠르게 급등을 해서 역대 최고 수준 부근에 위치를 했고 이후에 소폭 하락을 해서 지금 7.12%로 기록이 됐습니다. 23년 4분기가 7.84로 피크를 기록을 했고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오늘 12월 소비자 신용잔액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결국 11월달 급감을 했다가 이번달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변동성을 제거하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더라도 뚜렷하게 둔화가 되면서 하방 추세선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의 속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뚜렷한 하락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